좋아요, 구독!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궁금하겠죠. 과연 다음 거래일에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까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떤 쪽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자, 제가 준비해온 종목들을 지금부터 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아직까지 불씨가 꺼지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으며 언제든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 수 있는 사업군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비철금속 관련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밖에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간 종목,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시장에 반영을 불러올 수 있는 뉴스들로 주가가 올라간 그 밖의 종목들까지 지금부터 언급을 드릴 텐데요. 자, 자율주행 관련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콤 그리고 우리넷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왜?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금요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장까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철금속은 PJ메탈과 조일 알미늄 여러분들께 준비해 왔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상승을 많이 보여줬고 거래대금도 붙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우리는 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선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투자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상단에 있는 매도호가의 물량이 더 많은 건지, 그리고 그 많은 매도호가의 물량을 누군가 매수하려는 의지가 강한지, 매수한 이후에 다시 매수호가를 받쳐주는 것, 그 움직임까지 모두 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종목에 들어가서 무조건 10%, 20%, 30%의 수익을 내야 돼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사서 오늘 매도를 한다라는 계산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데이 트레이더 분들 입장에서는, 스캘퍼 입장에서는 한 종목 기준으로 1.25% 이상의 수익만 만들어도 세금, 제세금을 포함한 제외시킨 나의 온전한 수익이 1%가 넘는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100만 원의 기준으로는 10,000원, 이 한 장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전업 투자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1억 정도의 예수금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내가 전업 투자를 하면 그래도 직장에서 버는 것보다는 많이 벌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몇 % 정도의 수익을 만드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나오는 결론은 1억을 가지고 매매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1%면 족하다는 겁니다. 한 달 20거래일 동안 그렇다면 2천만 원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업 투자한 지 얼마 안 된 월천을 달성한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예수금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 종목의 모든 비중을 다 태우기도 하겠지만 그들 또한 종목별로 분산 투자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2% 내지 3%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들어가시더라도 장기 투자하실 거 아니라면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그 구간을 너무 높이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종목들로는 스튜디오 미르와 펨트론, 한성크린텍, 사면, 태웅 로지스까지 들고 나왔는데 이 종목들 또한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조심하라고 설명드리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이데아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가십거리일 뿐 매출로 직결되는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왜입니까? 기업 분석을 봤을 때 솔직히 라이콤 정도면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가 어떻습니까? 매출액 감소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정도 매출액을 봤을 때 직전 연도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적자를 더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채비율과 유보율은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돈을 못 버는데 주가가 이렇게 고점이라면 과연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해당 가격 구간에
저점으로 볼 수 있는 이 정도 가격 구간에서 매수를 이어나가서 박스권의 상단을 넘어갈 때 매도하는 게 맞겠습니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로 간다면 해당 가격 구간이 매수 영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이 매도의 영역이 된다는 것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진입 관점을 잡는 것은 내일 종가가 4,750원, 내일이 아니죠. 금요일이겠죠. 심지어 금요일날 장도 안 좋은데 금요일날 종가가 4,750원보다 높은 자리에서 끝났고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면 거기에서 오히려 전고점이 되는 5,270원,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진입해 볼 수는 있겠지만 손절해야 되는 자리까지 명확하게 잡으셔야 된다는 것,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다음 우리넷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뭘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넷의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600일 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길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우리넷은 지금 차트상의 박스권으로 볼 수 있는 가격 영역이 이 정도입니다. 왜? 고점으로 넘어간 이 가격 구간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줬다면 이 가격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네, 도달할 가능성이 있네라면서 박스권을 여기까지 늘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넷은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고점까지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적정 주가를 유지했었던 가격 구간은 여기죠. 그렇다면 지금 박스권을 그렸을 때에는 상승을 보여주기 이전의 가격과 고점을 찍고 나서 적정 주가라고 보여줬었던 고점의 영역을 이어 만든 이 파란색 박스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파란색 박스를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중간을 잡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을 잡아서 그 중간보다 낮은 위치라면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계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위치가 어디여야 된다? 박스권 중단보다 낮아야 된다. 그런데 종가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박스권 중단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갔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매수한다? 고점을 돌파하는 8,220원을 넘어가는 8,230원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갔는데 뉴스를 먼저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넷, 양자통신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 테마로 엮여져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도 많은 테마의 종목들 중에 큰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장에서 7,720원 위에서 끝난다면 종가 베팅으로 따라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의 단일가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월요일 시초가를 누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라가지 않았는데 월요일 시초가가 8,220원보다 높다면 이 종목은 따라 들어가 볼 수 있겠죠. 단 손절해야 될 자리는 8,220원이 된다는 것, 그 부분만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누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비철금속 관련주인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2,830원까지 주가가 내려온 게 9월 9일입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종목은 들어가지 마셔라라고 설명을 드리는 그 원칙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일알미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입니까? 이건 모두가 다 아는 그날이죠.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저점을 찍었었던 종목이니만큼 이번 상승에 대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1,4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3개월 얼마입니까? 9월, 10월, 11월 5일이 지난 이후까지 그 자리가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조일알미늄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다? 여기가 적정 주가인데 올라간다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3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투자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아직까지 600거래일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1년은 넘었기 때문에 기업 분석은 신뢰할 만한 자리가 나왔다라는 것.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최근 나오는 이 자리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영상 컨텐츠 회사이면서 매출을 만들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것 한 가지와 하나 더,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눌리면서 재차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자리라면 진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상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리튬 관련주, FPCB 관련주 뭐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그렇게 크게 상승을 보여줄 만한 이슈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중국에서 화웨이에서 3번 접히는 폴더블 폰이 나왔죠. 그로 인한 삼성전자의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핸드폰 시장은 점점 더 과열 국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저조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서서히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통신사가 아니죠. 핸드폰 제조 3사가 앞으로 보여주는 향방에 따라서 FPCB 관련주들의 주가가 더 크게 들썩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